2022년 10월 10일입니다. 쌍십절이라고 북한 정권 수립일 뭐 이렇게 하는데 별로 저한테는 뭐 의미가 없고 여러분한테는 별로 의미가 없을 것 같고 김정은이가 뭐 미사일을 쏴대든 뻘짓거리하는 제대로 분석도 못하는 그 허접한 전문가들이 TV에 나와서 입하고나 떠는 그 참 한심한 뉴스랍시고 내보내고 있으니 참 기가 막힌 노릇입니다. 저것들이 진짜 전문가인지는 모르겠네요. 그건 뭐 지들이 알아서 하는 거고. 자, 여러분 법조 브로커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법조 브로커? 뭐 제가 아는 그 뭐 애 중에 그냥 어디 영업사원 애던 애인데 어떤 인연이 됐는지 갑자기 서초동에서 그러니까 명함을 몇 개 가지고 있더라고요. 무슨 변호사 사무실. 그러니까 갓 그 로스쿨 나온 애인데 어디 그 갓 수습 마치고 어디 뭐 영업력도 없고 있는 애인데 그냥 뭐 이름만 어디 사무실인지 사무실도 공동 사무실 뭐 그냥 서초동 어느 그 법조 타운의 구석에 작은 방 하나 뭐 그것도 같이 쓰는 그냥 공유 오피스. 실제로 그 변호사는 지가 무슨 일 했는지도 모릅니다. 단 그럼 얘는 아느냐? 얘는 그냥 그 일거리를 이제 서로 연결해주는 브로커죠, 브로커. 실제로 일을 하는 애들은 거기에 있는 뭐 사무장이라고 해야 되나 뭐 그런 애들이 있는데 걔네들도 대부분 하청에 재하청. 도대체 이게 뭐 무슨 일이냐? 그럼 얘는 뭘 하고 다니느냐? 뭐 1년에 그 카드 값이 뭐 몇 억이 되고 그러니까 뭐 한 달에도 수천만 원씩 룸사롱 뭐 지금은 룸사롱이라 하지 않습니다. 이제 템프로 소위 요정 뭐 요즘 뭐라 그러더라. 불과 한 2년 2년 전만 해도 뭐 코로나 바로 전에만 해도 걔 카드 값이 한 달에 3천만 원 막 그랬으니까 그냥 현금으로 다발. 그러니까 뭐 강남에 있는 역삼역에 있는 템프로급의 애들 해서 거기에 있는 뭐 검사든 판사든 뭐 소위 말하는 그런 애들 아니면 뭐 이런 관련된 힘 있는 애들 처먹이고 또 아는 뭐 이게 그러니까 그 돈으로 끌어당기고 연결된 거 거기다 경찰도 있고 뭐 그리고 이제 그럼 도대체 일은 누가 아느냐? 아니 일은 누군가 해요. 근데 그거는 또 하청, 재하청, 삼하청 막 하청에 또 하청. 이게 법적 브로커의 세계인데 제가 말하는 것도 그 중에서 아주 일부라고 합니다. 이건 대인 관련된 건데 대기업 말하자면은 이런 거는 뭐 상상을 초월한다고 하더라고요. 그 소위 이 로펌의 세계는 그거하고는 전혀 상상을 초월하는 법조 브로커에 그럼 브로커라 그러지도 않죠 사실은. 요즘 뭐 JTBC의 디 엠파이어라고 하는 법의 제국 뭐 이런. 그러니까 사실 우리나라의 검찰에 기소한 거에 유죄율이 95%라고 하는데 애초에 이길 거 아니면 거의 올라가지 않고 또 경찰도 애초에 뭐 수사 이렇게 하다가 대충 뭐 아니면 뭐 찌그러뜨리고 대한민국의 정의는 어디 있습니까? 정의는 어딘가 있겠죠. 어디 쓰레기통 속에 있겠죠. 어디 쓰레기통 쪽에 있고 어디 판사 새끼들 뭐 검사 새끼들 뭐 이런 이렇게 죄송합니다. 어떤 사람들의 종이 쪽지 위에 있겠죠. 글쎄요. 뭐 모든 판사나 검사, 변호사들이 다 썩었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그래도 양심 있는 그래도 사람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딘가는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디 있을까요? 좀 제발 좀 보여주세요. 경향신문의 단독이라고 기사가 났는데 경남 진주시를 기반을 둔 전국구 폭력 조직 이름이 여기 뭐 있네요. 두목이 인맥을 동원해서 수사를 축소해주고 사건 관계인의 동향을 뭐 사업가로부터 억대 금품을 받는 아주 그냥 그 법조 브로커, 그러니까 조폭이 법조 브로커가 된 거예요. 오히려 조폭이 소비자에서 수요자에서 이제 자기도 그걸 해오다 보니까 지가 공급자로 된 거죠. 뭐 되게 간단한 건 거예요. 이 검찰이 법조, 정치, 언론계 인사들을 이제 리스트를 찾아낸 걸 보니까 뭐냐 했더니 얘의 모친상에서 조의금 리스트를 봤는데 야, 이게 뭐 거의 뭐 상상을 초월하는, 아니 상상대로죠. 뭐 어디 뭐 공무원 누구 그나마 창원지검 형사 4부가 그 전국 그 동방파 허모 씨를 변호사 위반을 입건을 했는데 저는 더 궁금해요. 그럼 얘는 이 창원지검 형사 4부의 어떤 검사나 부장검사가 간땡이도 크게 이렇게 했느냐? 아니 그럴 수도 있죠. 왜냐하면 좀 보여주기를 하려고. 근데 허모라는 애가 사실은 이 말을 잘 안 듣고 그러니까 아니면 그 관련된 어떤 유력인들이 또 뭐 야당이든 여당이든 아니면 누군가에 찔렀거나 이게 굉장히 복잡한 내용입니다. 단순히 어떤 창원지 형사사부의 검사들이 그 정의로운 마음에 이런 거대 악을 척결해냈다. 그렇게 볼 수 있을까요? 모르겠습니다. 이거는. 식약처의 내사가 진행되자 수사를 무마해달라고 얼마 뭐 식약처는 어떻게 했는데 구속영장, 법원에선 영장이 기각되고 등등등 구속영장 기각, 식약처 담당자, 검찰 수사관 로비, 예? 이런 거 나오고 계좌의 명의 허씨 아내의 계좌로 송금. 그러니까 구속 대상자가 허씨 아내의 이름으로 돈을 송금하고 당연히 이건 어디 로비로 쓰였겠죠. 글쎄 이게 참 이런 겁니다. 이게 어떤 일인가? 검찰 수사관 뇌물수수에도 관여했다. 이건 뭐 이제 나온 거니까 진주지청 수사관 이모 씨. 대한민국이 얼마나 썩었을까요? 아니면 정의로운 검사들이 얘들을 도려내는 그 과정일까요? 이 허모시라는 사람이 그 법복을 입고 직업 법관이 아니죠. 군사법원 법대에 앉아서 사진을 찍었어요. 이거 봤더니 이 이모 고등 군사법원장이 야, 사진 찍어. 되게 막역한 사이라는 거죠. 야, 대단하네. 사천경찰서장 900만 원. 뭐 이렇게. 그러니까 경찰관들은 수두룩해고 진주경찰서 15, 경남경찰청 4, 의령경찰서 3, 산청경찰서 2, 김해경찰서 1, 남해경찰서 1. 이게 여기에 참 웃기는 거는 이 모친 거기 와서 조의금을 낼 거면 드러낸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이렇게 한 놈들은 사실은 해봤자 뭐 대충 10만원, 10만원, 5만원, 10만원 이게 뭐 얘들이 뭐 하겠습니까? 그럼 얘네들은 사실은 실제 뭐 얘네들이 아닌 거죠. 얘네들은 그냥 그래? 안 그렇습니까? 검찰 공무원 11, 전현직 국회의원 2, 전현직 시도의원 5, 전 기초단체장 1, 여러분 많이 아시는 유명 운동선수, 그리고 여러분이 너무 잘 아시는 운동선수 출신 연예인. 근데 얘네들은 사실은 아무런 관련이 없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아니 이 동방파에 이렇게 하는데 그냥 지는 모르게 매니저가 이렇게 냈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거기 꽃이 있는데 그 꽃은 얘 모를 수도 있어요. 왜냐 뭐 쉽게 말하면 가오 좀 살려주려고. 죄송합니다. 어제가 한글날 했는데 그럼 살려주려 할 수도 있어요. 모름. 그런데 얼마나 많은 이런 부정부패,
이렇게 했느냐? 법조 브로커의 세계는 실제로 여러분이 상상하는 거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정의는 법정에서 아니, 검찰 사무실에서 조사실에서 아니, 경찰 조사실에서 아니, 이미 전에 룸사롱, 소위 템프로 술집에서 이미 아니 거기도 아니야. 이미 전화로 이미 그 판사가 그 검사가 그거 될 때 이미 정의는 이미 결정 났겠죠. 제가 너무 부정적으로 보나요? 어쨌든 경향신문에 오랜만에 이런 기사가 나갔고, 오랜만에 났다는 거는 사실 많은 그 언론들이 알고 있죠. 그리고 또 사실 로비를 하면 언론 기자들, 뭐 기자들한테 하겠어요. 설마. 국장, 사장 이미 다 그 윗단위에서 이미 다 정의는 결정이 된 거고, 여러분이 보시는 건 그 정의의 쪼가리다. 정의의 흔적들. 그리고 그렇게 보여주려고 하는 정의의 어떤 찌끄럭지들. 구겨진 정의, 아니면 쓰레기통 속에 들어가기 전 코를 푼 그 정의, 그거겠죠. 잠깐 막간, 어제 제가 이제 SBS 국가수라고 하는 3부작이네요. 제가 2부작인 줄 알았는데 혈흔 패턴 BPA를 하더라고요. 사실 그 피가 막 낭자해 갖고 굉장히 그 살인 사건인 줄 알았는데 결과적으로 자살인 거죠. 근데 그 뭐 다 아는 건을 제가 늘 말씀드렸어요. 국가수 지 자랑질 하는 거 좋다. 아니 열심히 하니까 자랑질. 근데 국가과학수사기관은 자랑질 좋다. 뭘 하는지 좋다. 근데 뭘 해왔는지, 뭘 잘못해왔는지, 그로부터 무엇을 얻었는지 이걸 같이 해야 된다. 그게 국가수사기관, 포렌식이라는 이름이다. 다 잘났어. 업적만 놀고들 있네. 참 국가수도 확 뜯어 고쳐야 됩니다. 저 어떻게 보면 저 따위로 운영하다가는 말 그대로 웃긴 거죠. 제가 가장 황당한 건 부검을 신청하러 와요. 형사들 이렇게 와서 그 부검이가 이렇게 얘기를 들어요. 그럼 대충 사건 개요를 설명을 해줘요. 그리고 부검을 해요. 그게 대한 위험성이라든가 그거에 대한 어떤 조심성 한계 이런 거를 왜 얘기를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부검을 할 때 선입관이 있으면 안 되죠. 근데 이미 거기에는 형사들이 선입관이 들어가 있어요. 형사는 뭐라고? 이 사건을 보니까 뭐 저기 부모 이렇게 있고 아동학대 사건 뭐 이렇게 이미 선입관이 돼 있어요. 부검이 과학사라는 사람은 선입관이 없어야 돼요. 이미 형사가 이건 이렇게 아동학대? 사실 아동학대가 아니거나 사고면 어떻게 할 거예요? 상황을 설명해 주는 거는 현장의 상황. 물론 이거는 사실 뭐 제일 좋은 거는 이런 얘기도 해요. 모든 현장에 CSI처럼 미국 CSI처럼 현장에 부검이가 나가면 좋다라고 하는데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어떻게 다 나갑니까? 응? 나갈 수 있지만 나간다고 해서 그게 해결되는 문제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나간다고 해서 객관성이 확보되는가는 또 다른 문제예요. 네. 나가서 본인이 가지는 편견이나 선입견은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 차라리 저는 사실 형사들이 아니면은 현장의 CSI들이나 이런 애들이 아주 담백하게 현장 상황만 전달해주고 그걸 가지고 사체를 부검을 하고 그 부검 결과로 수사를 하는 게 맞는 건데 이미 형사들이 그 얘기를
상황에 대한 선입견을 줘. 아, 그렇구나. 그걸 따라 부검을 해. 그래서 발생하는 여러 이 잘못된, 그러니까 거기 있는 양경모라든가 뭐 이수경 뭐 이런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근데 그런 얘기를 지들이 해야 될 일입니까? 부검이가 해야 될 일이 있고, 부검이 하지 말아야 될 일이 있고, 선입견, 편견 이런 것들이 굉장히 최소화돼야 될 일이 있고, 그리고 거기 심리분석실에 있는 뭐 소위 말하는 폴리그래프 거짓말, 그게 그렇게 맞나요? 그러니까 굉장히 조심스럽고 굉장히 정교해야 되는데, 글쎄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엄격하게 제3의 전문가들에 의해서 확인되고 객관적으로 검증이 돼야 되는. 그래서 국가과학수사 기관이라고 하는 것은 투명하고 공개적 객관적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그렇게 하는 거에 대한 위험성이라든가 한계성에 대한 얘기도 없이 지들은 그렇게 되게 열심히 잘한다는 거예요. 아니, 열심히 하는 것도 몰라? 그렇지만은 잘한다는 거에는 누구한테도 불편부당한 객관성을 유지할 수 있는. 부검이들 고생해요. 그거 몰라요? 중요한 건 부검이가 고생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들이 하는 것이 실제로 객관적이고 과학적이냐는 걸 누가 검증하는가에 대한 시스템에 대한 문제. 맨날 그 국가수라든가 아니면 뭐 과학수사기관 할 때 찔찔 짜고 감정이 어때는 또, 그럼 수사하는 사람이 감정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아이들 수사할 때 아프고 힘든 거, 뭐 지들만 아프고 힘들어요? 뭐 되게 그 특권을 가졌냐? 예? 정의가 특권이에요. 국가수의 부검애들이 그러지 말고 그냥 의사 하세요. 되게 황당하더라고요. 난 제일 뭐라고 하나 꼴불견이 부검이들, 법의관들 이런 애들이 나와서 과학에 대한 얘기를 하거나 어떤 부검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감정적인 얘기를, 당연히 그건 누구나 다 있어요. 세상에 목숨만 걸어놓고 그 직업 먹고 사는 사람이 몇이나 됩니까? 자기들만 되게 뭔가 한 것처럼 시체 보고 시체에서 이렇게 냄새나고 그게 대수예요? 사람들 다 할 수 있어요. 마치 그게 정의가 특권인 양, 굉장히 잘못되고 못된 버릇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실 제가 이제 정의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사실 많이 요즘 열을 받는 거는, 정의를 가지고 굉장히 장난질을 많이 치고 굉장히 특권화된 부분. 정의는 특권이 아닙니다. 정의는 공기처럼 모두가 공유해야 돼요. 요건 좀 다른 얘기라 죄송합니다. 자, 변호사들이 이제 별짓까지 다 하는 거예요. 요즘 국정감사 시즌인데 국감 시즌에 로펌의 특훈을 받는 거예요. 예를 들면 거기에 국감장에 나오는 기업 대표부터 증인, 오너 여러 가지, 기업 특히 오너들한테 뭘 하느냐, 해당 의원실이 어떤 성향이고 무슨 질문할 때 어떻게 대답해야 되고, 질의서를 사전 입수하고, 물론 해당 현안에는 법률 자문은 당연히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태도, 그러니까 맞춤형 서비스죠. 예를 들면은 어떤 로펌 변호사는 수수료에 대한 지적이 나올 경우 그것을 어떤 높은 수수료가 국민적 관심사인 만큼 반성의 기미를 보이되 기업 경영과 관련된 부분에서 모호한 대답을 하고 내부 검토를 이런 식으로 조언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뭐 미국 같은 경우 로비스트들이 많고 또 여러 로펌들이 이거 뭐 이상을 합니다. 근데 그러니까 법조인의 어떤 양심, 사실 그런 건 없죠. 걔네들이 그 양심이 어디 있습니까? 돈 벌면 그만이지. 근데 이 변호사가 할 일이 있고, 이 변호사 자체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일정의
일종의 로비죠. 이거는 로비고 국민들을 속이는 것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새로운 먹거리로서 로펌의 국감 자문 서비스가 유명하다고 하는데, 여기에 대응하는 국회의원들의 치밀한 논리 구성은 없어요. 하다못해 사실 한동훈 같은 사람한테도 그렇게 발리는 이제 민주당 국회의원들 보면 참 한심하죠. 그러니까 국회의원이란 것들이 사실은 뭔가 이렇게 실력을 보이고 날카로움을 통해서 뭔가 하는 것이 아니라 사진 찍히려고 하등 쓸모없는 인간들. 그러니까 이렇게 증인 불러서 관련자도 불러갖고 청문회 국감에서 뭐 합니까? 이미 다 짜고 치는 고스톱처럼 이미 질문지 유출이 됐고 답은 모호하고 두루뭉술하고, 그러니까 완전히 이건 우리나라의 사법 시스템과 의회 시스템 자체가 개판이란 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의 국회의원은 수를 3배를 늘리되 세비를 3분의 1로 줄여라. 그러니까 지금의 국회의원들이 빡세게 일하는 것에 대한 걸 못하는 거예요. 능력도 없지만은 그렇게 할 의지도 없는 놈들이 많으니까요. 이런 로비에 당하는 그런 수준이면은 좀 한심한 거죠. 마지막으로 보이스피싱에서 즉각 출금 정지를 할 수 있어요. 근데 법이 참 더럽게 돼갖고 온라인 사기 같은 경우는 지급정지 조치가 불가능하다네요. 이게 황당하지 않나요? 아니, 보이스피싱도 사기고 온라인 사기도 사기인데 물품 사기 같은 거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이 물물 교환 아니면 어떤 중고마켓에서 파는데 돈 보내세요. 내가 보낼 테니까. 여기 지금 보내는 거 기사 보이시죠? 사진 찍어 여기 보내세요. 그리고 튀는 거. 말하자면은 이런 형태의 지급정지, 계좌 지급정지를 현행법상 보이스피싱 범죄만 가능하고 온라인 사기 안 된다. 그러니까 이게 말하자면 우리가 사이버 사기에 대한 개념 자체도 우리 수사기관이 참 부족하고 그걸 어떻게 전문적으로 수사할 것인가에 대한 것도 부족하고, 그러니까 온통 사이버 상위는 사기꾼들이 득실득실하고 소액은 수사해 주지도 않고 그냥 먹고 튀는 거죠. 온라인 사기도 계좌 지급 정지처럼 이미 국회에 발의가 올라가 돼 있어요. 근데 논의는 하는지 모르겠어요. 온라인 사기, 특히 온라인 사기는 배상 명령이나 민사소송을 통하지 않고는 돈을 돌려받을 방법도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만큼 사기 범죄에 대해서 별거 아닌 것처럼 취급하느냐가 여기 나타나 있는 거죠. 사기도 중요합니다. 오히려 이런 온라인 사기들이 일반 서민들을 아주 그냥 피를 쭉쭉 짜내는 겁니다. 오늘은 좀 일찍 그놈 녹화 날이어서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